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계를 조금 옛날로 돌려보겠습니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회창, 노무현 두 사람이 맞붙었습니다. 원래는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이 토론한 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노무현 후보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일 하루 전날에 갑자기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정몽준 후보는 아니죠. 정몽준 씨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철회하고 집에 집거해 버렸습니다. 당황한 노무현 후보가 집 앞에 가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투표에서는 이회창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노무현 지지자들이 응집을 해가지고 약 50만 표 차이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왜 정몽준 씨가 지지를 철회했느냐 하면은 유세에서 노무현 후보가 미국과 북한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이 누군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간에서 미국과 북한을 화해시키겠다 하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몽준 씨가 반발을 했습니다. 어때 동맹국인데 동맹국과 적이 싸우는데 화해를 할 수 있느냐, 중간에서 화해를 붙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미국 편을 들어야지. 이게 말하자면은 그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를 뭐 이렇게 대화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이 들어서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로 나오게 해가지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과거에 2002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동맹국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갈등에서 한국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맹국인 미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미국이 동맹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미국이 선하고 김정은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로 묶여져 있기 때문이고, 북한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 독재이기 때문입니다. 적과 동맹국 사이에서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도 중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해서 북핵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나라는 한국인 것입니다. 여기에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서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루는 죽고 하루는 사는 그런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북한과 미국을 화해에 붙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미국 편에 서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가장 세게 해야 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더 강하게 북한을 제재해야 합니다. 핵 문제는 국제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를 붙이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그동안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논리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의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 그러니까 전쟁은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전쟁은 막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전쟁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겠다 하는 작전 계획은 이제는 구체적인 훈련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특히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미국은 부대 단위로 지금 명령이 떨어질 때 대비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성해 가지고, 즉 장거리 미사일을 완성해 가지고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미국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으로부터 위협받는 상황도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다소 간에 위험이 있더라도, 희생이 있더라도 미리 지금 단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계산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쟁 위험을 가져온 것은 미국이 아니고 김정은의 그 모험주의입니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한국은 가장 앞장서야 되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은 그 압박으로, 제재의 압박으로 결국 북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핵을 포기하고 말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미국 또한 굳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데는 한국의 책임이 큽니다. 한국이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고 미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또 트럼프의 북한 핵에 대한 전략평가는 과거 정권과 달리 김정은의 핵 개발은 단순한 체제 수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북핵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놓치게 되고 중국에 매우 유리한 동북아의 정세를 만들고 만다. 그러니까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도,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참에 북한의 핵을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대한 전략적 평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북한의 핵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회담을 주선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에 대하여 91년에 빼내간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미국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북한의 핵과 남한의 핵이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미국은 상당히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설사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가 있으면은 바로 김정은의 목에 단도를 딱 들이내는 꼴이 되니까 절대로 핵미사일을 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빨리 핵 대피 훈련을 우리 국민들한테 실시해야 합니다. 핵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전쟁이 났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으로 하여금 한국을 공격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시급히 사드를 수도권에 추가 배치해야 됩니다. 지금 성주 사드로는 수도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시급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관계를 더욱 확실히 하고 특히 일본과의 대북 정보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해온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한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파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위적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은 굳이 군사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도 북한은 결국 제재를 견디지 못하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에 나오든지 아니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지금처럼 쫓기는 마음에서 좀 해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반도에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위협에 대한 사드 추가 배치도 안 하겠다. 더구나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는 명분으로 핵 대피 훈련도 안 하겠다. MD에도 가입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를 강화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더욱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에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핵미사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한국의 좌파 정권을 약화시켜서 한국의 좌파 정권이 북한과 손을 잡고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한국을 동맹국으로 계속 묶어둘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도 이번에 손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급박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끌려가는 태도를 취한다면은 역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으로 하여금 군사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유하는 결과를 빚고 말 것입니다. 가장 효과 있는 것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입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라. 미국에서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한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해달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기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행히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물론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했을 때 미국이 문재인 정부의 좌편향 또 좌파적 성향을 의심을 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좌파적 외교 정책, 민중주의적 대내 정책, 그리고 방공자유 투사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구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죠.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우려하는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회담을 주선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전쟁 예방, 전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